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 서초 반포 지역 중 고등학교 수학 내신 결과와 2025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취업하고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기준으로 2024년 이제 서초 반포 지역에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수학 내신이 어떤 스타일로 나왔고 2025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들의 성적 분포 추이는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느 학교가 공부를 잘했고, 어느 학교가 공부를 조금 부족했는지, 그런 거를 개인적인 이제 자료가 적기는 했지만, 아이들의 이야기와 개인적인 이제 그 성적 추합 또는 시험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한 학교들 서일, 서운, 원촌, 경원, 신반포, 반포, 신동, 세화여중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모든 학교들이 저희 학원에 다 있는데 반포중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포중만 이제 제가 직접 판단한 건 아니고 이제 주변에 들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학교들 보면요.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자면 원촌과 경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학교, 옛날에는 서일까지 들어갔는데 요 두 학교가 가장 그래도 수학 시험이 전통적으로 어려운 학교고, 그 중에서 요즘에 원탑으로 어려운 학교는 제가 마우스로 해서 조금 그런데 요 원촌 중이 이제 가장 시험 문제, 특히 수학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그런 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서일이 원래는 이 지역에서 공부를 좀 잘하기로 나름 유명한 원명초 아이들이 다 가기 때문에 그런 학교였는데, 요즘에는 뭐 중간고사는 과목도 별로 안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떨어졌다가, 올해 제가 시험지를 보니까 올해부터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서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운중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평균이 80점 이상이 막 되게끔, 교과서만 풀어도 90점에서 100점이 나오게끔 그렇게 출제가 됐는데, 한 1, 2년 사이에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서초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서초 반포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쉬운 학교가 요 서운중과 요 신반포중이었는데, 요 서운중도 요 1, 2년 사이에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고, 요 신반포중 역시 올해 제가 시험 문제를 보면은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신동중 역시 신반포나 서운중 정도의 난이도였는데, 올해 제가 시험 문제를 본 결과 문제가 예전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진 그런 추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평균이 80점에 육박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쉽게 나오는 학교도 한 70점 중반, 뭐 70점 초반, 그런 정도를 유지하게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는 추세가 아닌가 싶어요. 뭐 세화여중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고요. 반포중 역시 신반포중이랑 난이도가 비슷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어려워진 추세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 전체적인 모든 학교들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원촌중이 원탑으로 모든 학년에 걸쳐서 시험 문제가 매해 어렵게 나오는 그런 추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전망은요,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방향성과
구성 선생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보면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때의 논란은 거의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쉬웠을 때 이 지역에, 특히 반포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학구 열도는 이 그 층간을 나누는, 등수를 나누는 이 열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 부모님들에 대한 항의나 불평 불만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 구성원 자체도 타 지역이랑 조금 차별성을 두고, 공부로서 요 반포 지역 중학교들은 다니고 싶은 중학교, 공부 잘하는 중학교라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모든 과목에, 특히 수학 과목에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는 게 전체적인 추세이고, 2025년 역시 예전처럼 다시 엄청나게 쉬운, 평균이 80점에 육박하는 엄청나게 쉬운 시험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도 중요하지만 2025년 역시 조금 더 내신 대비 기간을 촘촘하게, 깐깐하게, 조금 길게 여유 있게 두고 100점을 향해서, 예전처럼 그냥 90점 이상만 맞으면 뭐 교과서만 풀어도 90점이 넘는다, 그런 생각이 아닌 조금 촘촘하고 조금 더 깐깐하고 조금 더 넓은 기간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준비를 하고, 선행보다는 현행 심화에 조금 더 중점을 주는 게 내신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또 아이의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예전과 다르게 모든 학교들이 자율학년제인 1학년에서도 1학기 또는 2학기에 중간 기말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내신 대비를 준비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는요,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들, 서초, 상문, 서울, 반포, 세화, 세화여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목고, 대원외고와 청심국제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뺐고요. 이 열거한 학교 중에서 서문여고 학생을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다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아이들의 성적 추세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졸업한 아이들, 그러니까 올해 졸업한 아이들이 아니라 올해 수능을 본, 이제 올해 11월에 수능을 본 친구들 이외에 현재 1학년과 현재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학을 할 때 그 입학 추세를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예전보다는 지망에 대한 그런 색채가 옅어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뭐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 100명 중에서 한 50% 정도인 50명 정도를 1지망, 2지망에 대해서 뽑았고, 나머지 50%는 거리 비례, 뭐 우선순위,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배치한 그런 추세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훨씬, 작년에부터 시작돼서 올해 굉장히 강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성적 추이를 봤을 때 모든 고등학교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평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상문고라고 해서 훨씬 더, 지금 1, 2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상문고라고 해서 아이들이 훨씬 잘하고, 뭐 동덕여고 상위권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적 추이가 비슷해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배치가 굉장히 잘 됐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연합고사를 보고 연합고사 성적에 따라서 뺑뺑이를 돌려서 고등학교를 배치하듯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의 배치가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그런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이런 추세로 고등학교 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뭐 서초고, 상문고, 서울고, 반포고, 세화고, 세화여고는 이제 자사고니까 광역 자사고니까 이제 제외하고요. 동덕여고, 서문여고 이제 보면요. 이 일반고들 사이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가면 그 중위권, 중하위권 안에서는 편차가 있지만 상위권, 특히 상위권, 극상위권 안에서는 큰 편차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시험 난이도도 어느 학교가 특별히 어렵고 어느 학교가 특별히 쉽다라는 그런 추세는 아니었어요. 점수 역시 조금 어렵게 나온 학교들은 어렵게 나오지만 그 학교는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점수가 극강이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인 평준화가 되어가는 그런 추세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적을 저희가 추합을 해보면요. 300명 중에서 만약에 한 학년에 300명이 있다 그러면 300명 정원 중에서 상위 5%인 대략적인 비율입니다. 10등에서 15등까지의 성적이 거의 큰 차이가 없이 동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1등급 안에서도 갭 차이가 있었는데 모든 학교들이 1등급 안에서 오히려 1등급 안에서 갭 차이가 훨씬 더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1등급 안에서의 성적이 거의 평준화가 되었고 2등급 넘어가고 3등급 넘어가면서부터 오히려 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올해 신입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상위 10%까지가 1등급인 5등급 체제이기 때문에 이 5%부터 10%까지의 이 빈틈을 어떻게 잘 노려서 요 사이에 치고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꼭 100점을 맞는다기보다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서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부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학교가 수능과 내신의 편차가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이 세화고, 세화여고도 있지만 동덕여고도 있고 그리고 서문여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프린트를 나누어 주는 학교 반포고나 서초고도 있었고, 근데 특히나 이제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가지고 부교재가 있었던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변형을 잘해서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그 수능 기출 문제나 부교재를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뭔가 이게 개념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문제를 달달달달 외우고 비슷한 문제를 그냥 패턴적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내신에서는 점수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문제를 좀 어렵게 냈다고 할지라도 부교재가 없다는 기준에서 이 시험지를 풀면 이 시험지는 어려운 시험지인데 부교재를 가지고 풀면 쉬운 시험지가 돼서 아이들이 점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만 실제로 그들이 수능에 갔을 때는 수능은 굉장히 이제 그 정성스럽게 만든 돈을 많이 들인 그 노력을 많이 들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좀 암기식으로 패턴식으로 문제를 잘 풀었던 내신 1등급 친구들이 수능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수미잡이라는 이야기를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기본을 탄탄히 공부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요즘에 좀 어수선하죠.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지금과 같은 쉬운 수능 기조가 사라지냐 그랬는데, 뭐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올해 벌써 2년 동안 나름 쉬운 수능, 킬러 문제 없는 수능 기조가 유지가 됐는데 등급은 다 나누어졌고요. 편차는 다 나누어졌어요. 이 안에 혼란스러운 일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만점자가 많아서 뭐 의대 지원하는 분들이 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수능이라는 것 자체는 의대를 지원하는 아이들 때문에 서울대를 가는 아이들 때문에 치르는 시험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 성적대의 아이들이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한 그 극강의 그 모집단에 대해서의 편차를 아주 많이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요렇게 킬러 문제 없는 수능을 지향을 했어도 충분히 변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추세는 정권이 바뀌어도 어느 집단이 정권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개념이나 그런 뭔가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심도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5년 전망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어느 정도 더 실력의 평준화가 생기고 이제 뭐 조금씩 수능도 계속 킬러 문제 없는 이런 준킬러가 많아지는 변별력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나 학원에서 채워지지 않는 기본에 대한 공부와 고찰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저도 수업을 하지만 그 어느 학원과 그 어느 인강을 들어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아이들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본이나 원리나 원론에 대한 수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뭐, 그 올해 수능 수학을 다 맞은 의대를 붙은 그 선배에게 과외를 했는데 저는 그 선배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뭐 인간 강사나 일타 강사가 하는 수업 중에서 모르는 부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풀었나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인간 강사나 일타 강사도 왜 자기가 이렇게 푸는지 설명을 안 해주지만 그 수능을 다 맞았다는 그 언니도 왜 이 방법을 인해서 이 공식을 인해서 풀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설명해주는 사람도 모르고 설명을 받아먹는 사람도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게 현재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정말 이거를 패턴적으로 잘 받아먹을 수 있는 머리가 깨어져 있는 그런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그 패턴적인 수업을 들으면서 잘 풀 수 있는데 정작 그렇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절대 극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없는 추세. 우리가 아예 그냥 그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거를 막아버리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는 요즘에 이 사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스스로 개념을 익히는 게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4년 서초 반포 지역 중고등학교 수학 내신 결과와 2025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